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통증이 있거나 시린 증상이 확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아프다고 해서 신경치료를 바로 해버린다? 그럼 치아가 좀 아깝죠. 까지 직접적으로 가지 않은 경우 신경치료 없이 치료 마무리는 가능합니다. 원장님, 저도 신경치료를 어렸을 때 했거든요. 네네. 요즘 이렇게 많이 찾아보니까 신경치료를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하길래. 이제 모든 상황에서 신경치료가 꼭 필수적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를 안 할 수 있으면 치아를 좀 살려서 사용을 하는 쪽으로 진단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것이 결국엔 신경치료로 들어가게 되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오늘 이제 신경치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신경치료를 확실하게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다음에 꼭 해야만 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경우를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금방 말씀해주신 안 해도 되는 경우, 그것도 네. 어떤 경우인가요? 그 치아 안에 신경이 들어있는데 마치 대나무를 연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치아 안에 빈 공간이 있고 그 구멍 안으로 심지같이 신경이 이렇게 치아 뿌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문제는 그 신경이 거기에만 쏙 이렇게 일자 줄기처럼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가지를 뻗고 있어요. 치아의 이 내면의 가지를 뻗고 있는데 치아의 가장 바깥쪽 층에는 신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한 2mm에서 3mm 정도는 굳이 마취를 하지 않아도 뭐 충치 치료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깎아낸다고 해도 전혀 아프거나 시리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 안쪽 층, 신경보다는 아직 바깥이지만 두 번째 안쪽 층에는 신경이 살짝살짝 분포를 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통증이 있거나 시린 증상이 확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신경까지는 안 갔으니까 마취하고 충치를 제거하고 떼어 놓으면은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프다고 해서 신경치료를 바로 해버린다? 그러면 치아가 좀 아깝죠. 예를 들어서 살짝 금이 갔어요. 크라운을 씌워주면은 금이 더 벌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통증도 또 잡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염증이든 충치든 뭐 금이 같은 그런 치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신경까지 직접적으로 가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만 해소하고 신경치료 없이 치료 마무리는 가능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치아 안에 이제 신경이 들어있는데 그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도 느끼고 씹을 때 그 압력도 느끼고 하는 건데, 살아있는 조직은 필연적으로 피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혈관이 이렇게 아주 작은 혈관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신경에. 예를 들어서 충치가 신경에 직접 닿았어요. 그럼 신경을 감염을 시킨단 말이죠. 감염을 시키고 나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일은 신경이 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요, 신경이. 신경이 죽었다는 건 뭐죠?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불편함 없는데 하고 계속 지내시는데 안에서 신경은 죽어 있고, 그거는 더 이상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 외부 물질로 우리 몸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염증 반응, 밝아서 없애려고 염증이 일어나는데 치아 뿌리 안에 있으니까 안쪽으로 타고 들어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염증 반응이. 그래서 면역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치아 뿌리 끝부분에서부터 뼈를 녹여요. 치아 바깥에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통증은 없는데 뭔가 좀 약간 느낌이 안 좋다?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신경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아 살려서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너무 커져 있거나 너무 염증이 생긴 지가 오래돼서 이제 치아가 전반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면은 사실 신경치료를 하기도 전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근데 그렇게 이미 죽어있는 상태까지 가기 직전에 이미 치통이 심하죠? 사람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충치로 예를 들면 신경을 처음 만났을 때 여기 되게 시리다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원래 좀 예민하지 않고 좀 무던하신 분들 있잖아요. 좀 불편한가? 괜찮은가? 하면서 그냥 사용을 하시다가 신경이 죽고 나면은 그때부터 또 느낌이 없으니까 통증을 기억을 아예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아까 이제 네. 그 두 번째 단계, 그 애매한 단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또 어떤 상태인가요? 애매한 단계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뭐 충치로 예를 들면 충치가 신경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애매한 경우, 엑스레이를 볼 때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실제로 충치는 까맣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까만 부분이 신경까지 이렇게 딱 포함이 돼 있어야지 신경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신경이 있으면 한 1mm, 2mm 정도 그 공간이 있고 충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신경 뚫리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푸석푸석한 치아는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충치가 있으면. 그럼 보통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보다는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경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충치가 있으면은 신경치료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매하게 한 2mm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어쩌면 신경 건드리지 않고 충치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환자분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거 한번 신경치료 없이 해볼 텐데 하다가 신경이 뚫리거나 혹은 하고 나서 신경도 아주 미세하게 잔 가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건드려지면 또 아파요. 그래서 하고 나서 통증이 많이 심하거나 불편해지면은 신경치료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괴사하면 신경치료 해야 된다고
충치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충치뿐만이 아니라 정말 심한 경우에는 그냥 가벼운 충격에도 신경이 죽습니다. 치아를 꽝 쪘어요. 네. 바닥에다가. 그러면은 치아는 일단은 처음엔 조금 불편하다가 흔들림도 멎고 증상이 돌아오는데 신경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정을 해요. 이 치아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치아는 조금만 움직여도 되고 어떤 치아는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많이 움직이는 치아에 갑자기 신경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신경이 조금 외부 자극에 취약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이거 일단 지켜볼 텐데 신경이 죽으면은 치아가 어두운 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증상이 나오면 그때는 신경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저희가 전문가지만 처음 딱 엑스레이 혹은 입안만 보고 모든 걸 다 판단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치아를 많이 안 건드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신경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 애매한 경우 사실 좀 치과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좋다라는 질문들이 있을까요? 요새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먼저 주세요. 예를 들어 신경치료를 안 하고 살려서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크라운을 안 하고 뭐 인레이 좀 작은 치료만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적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면 없냐 이거를 정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질문을 주시거나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된다면 왜 안 됐는지 그 이유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원장님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 결국 신경치료를 한 분들 있잖아요. 그 후로는 그럼 어떤 관리나 어떻게 할 게 따로 있나요? 신경치료 하고 나면은 치아를 씌우는 치료를 보통 같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크라운이랑 잇몸 사이 안쪽에는 내치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치아 부분에 이제 치태나 플라그가 고이면은 이제 잇몸이 내려가면서 크라운 아래에 있는 내치아가 점점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려면은 사실 이제 청소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 나머지 뭐 뿌리 안쪽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염증이나 이런 거는 사실 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하고 뭐 청소하고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네. 크라운 오래 쓰신 분들 보면 네. 크라운이랑 그 잇몸 경계 부분이 네. 좀 까맣게 되거나 색이 달라진 지점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뭐 어금니 쪽에 크라운을 씌워놔도 안쪽에 있는 신경이 괴사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치아가 좀 이렇게 어두운 빛깔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치아가 드러났고 푸석푸석하게 좀 썩어 들어간다. 만약에 충치 때문에 까맣다 이러면은 당연히 크라운 벗겨내고 다시 충치 다 갈아내고 다시 떼우고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크라운을 벗겨봤는데 뿌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수도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경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치아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살려서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되 신경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하셔야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